철강업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철도업의 위기가 찾아오고 철도업의 위기는 곧 철강업의 위기인 거죠. 그래서 1873년 철도 위기가 오면서 철강업체들이 하나둘 철강업에서 손을 떼고 다 떠났어요. 자, 그런데 카네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앤드류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는데 굉장히 가난한 직조공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엄청 가난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머리를 써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낼지를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고민했다고 해요. 가족의 생계가 스코틀랜드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카네기 가족이 스코틀랜드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세상에서 도전할 수 있는 미국을 택해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윌리엄 카네기라는 분인데요. 이 아버지가 기회의 땅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 아들이 성공의 기회를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12살 때 미국으로, 낯선 땅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카네기가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한 일이 뭐냐, 기차 용광로에 석탄을 넣는 일을 하다가 이제 너무 성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기차역에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됐고,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전보를 배달하는 전보 배달부가 됐어요. 성실성을 인정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전보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됩니다. 이 카네기가 전보를 배달하다 보니까 전보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잘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보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너무 많이 읽고 싶었는데 책을 살 돈이 없어. 마침 동네에서 돈이 많은 제임스 앤더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을 위한 무료 도서관을 열게 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이 지식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전보를 배달하는 거에도 탁월한 수완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카네기가 이후에 전보 배달부에서 이제는 전보를 이해해가지고 전보를 모스부호로 보내는 전신기사로 승진을 하고 1853년에 펜실베니아 철도 회사의 전신기사로 정식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전보를 읽고 모스부호로 보내야 된다. 내가 도서관에서 읽었던 책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자, 이제 펜실베이니아 철도회사에 정식으로 취직을 했으니까 월급을 받았겠죠. 월급을 받아서 카네기가 뭘 했을까요, 여러분? 카네기가 철도회사에서 처음에 석탄 넣는 일 했죠. 그 다음에 심부름했죠. 그 다음에 전보 배달했죠. 그리고 철도회사에 정식으로 취직해가지고 모스부호로 전보의 내용을 바꿔가지고 보내는 전신 기사가 됐죠. 철도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네기가 본 거는 철도 회사인 거예요. 철도예요. 그래서 카네기가 1853년에 철도 회사에 정식으로 취직을 했다고 했잖아요. 1850년대에 카네기는 철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철도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야, 앞으로 철도망이 더 늘어나겠구나. 그러면은 뭐가 늘어나지? 객차가 늘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 거예요. 자, 보시는 자료는 1830년대부터 1860년대까지 철도망의 확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죠. 1850년대, 이때가 앤드류 카네기가 1853년에 정식으로 철도회사에 취직을 했었을 때였어요. 보시면은 요 정도의 철도망이 깔려 있었는데 1860년이 되니까 엄청나게 철도망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카네기가 철도망이 늘어나면은 객차가 늘어나겠구나. 그래서 객차를 만드는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기차에서 침대 객차가 언제나 꽉 차는 거예요. 침대 객차가. 그래서 침대 객차를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1856년에 정식으로 취직한 지 3년 만에 투자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전신기사로 취직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아가지고 저축을 해가지고 투자를 할 돈을 만들기에는 돈이 많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카네기가 은행 대출을 총동원해가지고 당시에 침대 객차를 만드는 회사인 우드러프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드러프 회사의 주식을 은행 대출을 총동원해가지고 풀매수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드러프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객차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지도에서 본 것처럼 1860년대에는 철도망이 이렇게 넓게 뻗어나가게 되니까요. 당연히 객차를 만드는 주식이 많은 돈을 벌게 되겠죠. 그래서 카네기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풀매수를 때린 우드러프 회사가 가장 성공한 객차 회사가 되면서 카네기가 이 주식 투자에서 크게 성공을 하게 되죠. 시드머니가 월급밖에 없었다가 대출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해서 성공을 하면서 크게 부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투자의 지혜를 여기에서 발견을 했던 것이죠. 철도망이 확대되면서 객차가 더 늘어날 것을 전망했고 정확히 그 전망이 맞아떨어졌죠. 침대 객차를 만드는 주식에 투자해서 크게 성공했다. 그래서 종잣돈을 아주 크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앤드류 카네기가 종잣돈을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디에 투자를 했을까요? 카네기가 그 다음에 투자한 곳은 어디일까요? 월급으로 시작해가지고 주식 투자로 종잣돈을 늘린 앤드류 카네기가 그 다음으로 택한 투자는요,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땅이었어요. 카네기가 1861년에 농장 땅을 삽니다. 부동산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답을 맞춘 분이 없습니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샀어요.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종잣돈 모았어. 그래가지고 그걸로다가 늘어난 부로다가 부동산 땅을 매수했다는 겁니다. 땅 투자를 먼저 했어요. 조상원님. 우리도 보면은 월급을 모아가지고 주식을 투자하고 주식에서 종잣돈을 더 늘려가지고 부동산으로 가는 과정을 되게 밟아 나가거든요. 그 과정이 저는 되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 산다는 거는 내가 살아가는 평생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거니까 내 집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주영 회장님도 그거를 강조하셨죠. 돈을 모아가지고 내 집을 먼저 사라. 허송세월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런데 돈 낭비하지 말고 집을 먼저 사라. 그 얘기를 정주영 회장님도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피터 린치도 똑같이 얘기했죠. 피터 린치도 종잣돈을 모은 다음에 사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부동산이다. 그래서 내 집을 산 다음에 그 다음 투자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부를 이룬 분들이 비슷한 루트를 밟아 나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찰리 먼거, 워렌 버핏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인 찰리 먼거도 부동산으로 부를 이뤘죠. 처음에 월급을 벌고 그 다음에 주식을 투자하고 부동산을 투자했다가 다시 그 종잣돈으로 워렌 버핏하고 사업체를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수순으로 나갔죠. 그래서 대개 절약, 주식, 부동산, 사업 이렇게 갔습니다. 대개 절약, 주식, 부동산, 사업 이렇게 가는 거죠. 절주부사네요. 자, 카네기가 진짜로 종잣돈을 늘려가지고 부동산, 땅을 샀는데요. 카네기가 구입한 그 농장 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땅이, 제가 지금 땅을 보여주고 있죠. 요 땅 밑에서 석유 유정이 발견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카네기가 매수한 땅에서 석유가 발견됐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압도적으로 큰 부를 이루게 된 데는 운이 많이 작용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카네기가 그 부동산을 안 샀으면은 그 밑에 있는 석유 유정을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부동산을 샀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지. 주식도 샀으니까, 부동산, 땅을 샀으니까 그 밑에서 석유가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카네기가 여기에서 엄청나게 큰 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끝인가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석유 유정에서 얻은 돈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로 한 겁니다. 사업을. 부동산을 통해서 얻은 돈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돈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카네기가 배운 게 뭐예요? 카네기가 배운 게 철도 아닙니까? 평소에 카네기가 철도가 발달하면서 철도망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지. 그런데 철도를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하죠? 철도는 철강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도가 발달하면서 철강업이 발달하겠구나. 그런데 철강 회사를 세울 수 있는 돈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부동산을 살 정도의 돈만 주식 투자로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샀는데 거기서 석유가 발견돼가지고 그걸 매각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돈을 벌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카네기가 택한 거는 철강 회사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카네기가 석유 유정을 판 돈으로 카네기 철강을 설립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죠. 이 철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카네기의 예상과는 달리 철강 산업이 그렇게 쉽게 번영이 찾아온 건 아니었다는 거죠. 뭐죠, 여러분? 1873년에 철도 채권의 위기로 인해서 제가 5,000개의 회사가 도산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당시에 북태평양 철도 네트워크 사업을 투자했던 채권왕 제이쿡이 미국 최고의 부자였는데 파산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철강업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철도업의 위기가 찾아오고 철도업의 위기는 곧 철강업의 위기인 거죠. 그래서 1873년 철도 위기가 오면서 철강업체들이 하나둘 철강업에서 손을 떼고 다 떠났어요. 자, 그런데 카네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떠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카네기는 이 어려운 상황, 불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버텼다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철강업에서 손을 떼고 떠나고 철도업이 불황이 되니까 철강업도 불황이 됐겠죠. 회사들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 회사들의 채권이 헐값에 팔리겠죠. 그거를 오히려 더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강 산업의 지분율을 계속 늘린 거예요. 결국에는 철강 트러스트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철강 회사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불황이 있으면은 호황도 있고 산업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 거죠. 1873년 경제위기 공황이 극복이 되고 1875년부터 다시 철강 산업의 사이클이 위로 돌아서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880년대에는 다시 철도 산업이 부흥을 합니다. 철도 붐이 부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철강의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뿐만 아니에요. 철도 붐이 부활하면서 물류의 혁신이 일어났죠. 그래서 원자재들이 철도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수송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류 혁신을 통해서 경제가 발달하고요. 건설도 물류로 인해서 원자재가 원활하게 빠르게 수급이 되면서 건설 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건설되기 시작했어요. 건물을 건축할 때는 철강 자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그리고 철도 붐이 다시 일어나죠. 그래서 철강의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됩니다. 철강업자들이 다시 철강업으로 들어오려고 했겠죠. 근데 카네기 철강은 이미 과점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강업자들이 들어와서 카네기 철강을 이기기가 어려웠어요. 철강 기업들이 들어와서 고전을 하면은 카네기는 계속 그 철강 회사들을 인수하는 전략을 택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철강업의 독점을 이루게 된 거예요. 철강왕이라는 별칭을 가지게 된 것은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면서 쓰러지는 철강 회사들을 계속 인수하는 전략을 펼쳤기 때문이고, 그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사이클이 돌아서면서 철강업이 화랑을 보일 때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쓸어 담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투자라는 거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런데 큰 부를 이룬 사업가들 중에서 불황의 시기를 견디지 않은 사업가는 아무도 없어요. 불황의 시기에 시장을 떠났다? 그러면 부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 시기를 잘 견뎠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사이클에서 큰 부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하고 똑같죠. 오늘도 마찬가지 교훈이 있는 거예요. 앤드류 카네기도 1873년 경제 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견뎠다는 겁니다. 철강 산업을 사람들이 떠날 때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강 산업의 가능성을 믿고 철강 산업이 부흥할 거라고 전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를 이룰 수 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겁니다.